여러분 위나라 문학 보셔야 되겠어요. 건한 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시기를. 예. 헌제라는 황제가 이제 연호를 이렇게 정합니다. 건한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를 건한 시기라고 하고 빨간 거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한 문학 때 지식인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자각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개성을 발견한 시기였기 때문에 작가의식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인들이 여러 문학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민가나 그런 데서 악보시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아서 그쪽 내용을 계속 개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또 거기서 이제 오원을 빌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번에 이거 바로 배우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조조 3부자, 조조, 조비, 조식. 그 중에 조식이 제일 잘 썼어요. 그리고 건한 7자라고 해서 건한 시기의 일곱 유명한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왕찬, 공룡 전부 삼국지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유명해요. 예. 그 사람도 좀 열심히 했으면 제가 소개를 드렸을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 하고 싶어도 잘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 건한 칠자인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사람이 공룡하고 여기 왕찬 이 두 사람이죠.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들 217년에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문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더 많이 작품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갑자기 217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죠? 이 시기가 물론 이제 동학 말기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제 정권을 잡기 전이어서 전쟁도 많고 그랬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5명 이렇게 이런 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뭐냐면은 전쟁의 경우나 혹은 이제 그 비슷한데 이제 배반을 해서 뭐 반란에 가담했는데 반란군이 토벌되면서 몰살을 당했든가 아니면 뭐죠? 예, 전염병입니다. 예, 코로나 같은 거죠. 이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217년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틀림없이 뭐가 나올 거예요. 5명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꺼번에 이런 일은 잘 없거든요. 이게 보세요, 나왔네요. 217년. 그 나무위키 이런 거는 하실만 합니다. 그래서 후한의 관중에 역병이 돌아 전염병이죠. 건한 칠자의 남은 5명과 사마랑 등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참 예. 건한 칠자들 이렇게 불릴 정도였으면 잘 살았을 건데 죽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로나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여러 사람들한테 좀 운이 안 따르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보시면은 건한 칠자들 조조 3부자 아셔야 되겠고 이때는 이 조조를 위주로 해서 특히 임금을 중심으로 문화 활동이 전개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한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무제 자기 이제 부작가들 거느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를 쓰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도 보면은 그 제후국들 그 밑에서 유생아들 이제 시 쓰고 부 쓰고 이런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시부가 아니었더라도 유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졌다. 이러면 되고, 주류 문학은 이때는 서정시입니다. 이제 개성을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서정시를 쓰는 이런 시기였어요. 왕찬의 칠해시 볼 겁니다. 바로 다음번에요. 완적의 영회시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요건 이제 약간 청담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건데 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북조 문화 이야기하면서 과연 청담이 뭔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뒤로 가야 되겠어요. 뒤로 가서 위 다음에 오는 진나라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태강 연간에는 뭐 어느 정도 번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사족과 문벌의 지위가 굳어지고 따라서 극도로 부패한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상류 계층하고 중류 하류가 있으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다리가 거의 끊어지고, 그죠? 지위가 굳어져 가지고 막 그냥 뭐 이상한 짓을 해도 계속 산후충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생활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 시기는 왕권이 강화된 시기가 아니었어요. 황권, 왕권이 별로 없고 사적들의 힘을 빌어 가지고 정권을 잡고 게다가 이제 황족들하고도 이제 연계해 가지고 이 천하를 유지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 정권의 힘이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여러 인물들이 따라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구실을 줘야 되잖아요. 힘을 이렇게 빌어 올려면. 그러니까 그 제후국 비슷하게 제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구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팔왕의 난을 일으킵니다. 팔왕이 뭐냐면 이제 여덟 왕이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중앙을 먹겠다. 이렇게 예, 난리를 피운 겁니다. 예. 이 난이 있었던 이유가 또 뭐냐면은 이 해제라는 사람, 이 사마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예, 이 좀 굉장히 지적으로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순화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바보였습니다. 바보. 예. 근데 이제 부인이 가난풍인데 굉장히 악독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요새는 또 이 사람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왕의 난이 생길 정도로 여기 지금 엉망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몇 년간은 되게 나라가 잘 돌아갔거든요. 백성들도 되게 잘 살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금 역사를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문란하게 나중에 흐르고 그러면 이제 말로가 안 좋죠. 그죠? 뭐 남자들 몇 명 플레이보이 뽑아가지고 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랑의 난도 일어나고 막 다른 부족들 뭐 옆에서 치고 들어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나라 망하고 이런 식으로 망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죠?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 또 세웁니다. 똑같은 데서. 동진이 세워졌어요. 건강이라는 데인데 요새 난경입니다. 그러니까 동진이라고는 해도 사실 약간 동쪽으로 간 거지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그래서 이제 이 부족들, 이민족들이 위에 이 자리를 잡고 장강 위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강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은 남조가 되고 남북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사족 문벌 지위가 굳어지고 그럼 중간에 뭐야 이 사족 문벌이 아닌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출세할 수 있는 발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세상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도교 신선 사상에 의존해가지고 막 이런 거나 하자 우리는. 혹은 또 어떻습니까? 이 뭐야 현실에 초연하게, 그죠? 막 그냥 현실에 뭐 우리 쿨하게 보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조가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 자체도 굉장히 귀족화하고 형식화되는 예, 요런 경향을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좌사의 영사시 같은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그런 작품은 더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반문학화의 경향 중에서도 문학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작품은 여전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북조 문화, 이제 여러분 시경초사에서 비교하듯이 남북조도 이제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북조 보면은 좀 전에 그 남조에서 지금 보면 이 동진이 송제, 양 그리고 다른 진자 쓰는 또 다른 진나라 요거 쓰다가 이제 수나라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당 이어지고 그죠? 송제 양진까지 이어져. 이거 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뭐 이 정도 패턴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것 남조가 백제하고 관계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되고 북조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오죽하면 5, 16국 완전히 예, 이 나라 저 나라 다 옵니다. 여기 5호는 뭡니까? 다섯 가지 오랑캐, 다섯 가지 이민족. 16국은 이게 이제 16나라로 막 쪼개져 가지고 막 16나라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 안 됩니다. 불가능이고 그래서 그냥 북조는 그 이민족들이 막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예, 일어났다가 다시는 또 막 예,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패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동이 서위로 나뉘고 이게 이제 북주로 되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요 그냥 황하 유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전쟁의 소용돌이가 몇백 년을 걸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 지역은 절단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뭐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대파괴, 문명의 대파괴.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이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뭐 이런 동화 뭐 이런 것도 일어나지만은 이쪽은 보면 잘 살거든요.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지내자. 그래서 문명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다 내려와요. 대규모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남방 문화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좀 안 좋은 건 있는데 이 동진의 안 좋은 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귀족들은 막 사치하고 음란한 이런 문화를 즐기는데 평민들은 좀 전에 이제 그런 공작 동남미 그거는 평민하고 이제 귀족하고 중간 단계였는데 그거 말고 이제 말은 안 자세는 안 드렸지만은 보면 이제 15살에 종군 가가지고 왜? 그런 거 어떻습니까? 너무나 완전히 열악하죠. 그죠? 이런 동안의 그 세태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평민들은 완전 그 생활의 그 삶의 뿌리 자체가 뽑혀가지고 네, 자칫하면 그냥 자칫 정신줄 놓으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둑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상적으로는 도교하고 불교가 이제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도교는 어떤 거죠? 신선이 되자, 뭐 그리고 오늘만 즐기자. 우리는 내일이 없다. 뭐 이런 생활, 그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 이번 생은 끝이다. 다음 생엔 우리 잘 살자. 그리고 인과응보는 너네들 이렇게 살면 너는 그 다음 생에 이제 끝장이다. 근데 우리는 어, 잘 지낼 수 있다. 뭐 이런 예 단순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이런 예 문화가 좀 있었다. 도식적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충분히 보면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청담 이게 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초월을 지향하게 되는 이런 문학, 청담의 문학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문학 기법 중에서는 오원 시가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이 시대 되면은 대표적인 문학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성률, 형식미를 중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근체시로 이어지게 되죠. 오원 뭐야 어, 오절 그죠? 예, 칠률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당율시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정적인 짧은 부가 이전에 좀 유행을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부입니까? 통서부 그리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이르면은 이제 형식적인 걸 워낙 중시하다 보니까 대우를 중시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변부, 변려체로 된 부, 이 부가 무조건 이제 고정이 된 건 다름없습니다. 사륙 패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문도 마찬가지예요. 변려문, 정제된 형태의 그러니까 사륙 혹은 육사 뭐 이런 식으로 사사육육 4하고 6자가 그냥 그것만 줄창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당연히 대우하고 성적까지 중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변류문이 발전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뭔가 하면은
문장의 형식미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형식주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이름에도 불구하고 등장합니다. 도현명의 전원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심각하게 이거 취급할 겁니다. 사령운 사조의 산수시 합쳐서 산수전원시 남북조에 나오게 되죠.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시간 많이 할애해서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제 포조 유신 같은 뛰어난 시인들도 나왔고요. 악부민가 이제 우리 공작동엽 이미 봤어요. 한 대로 철회해가지고 봤는데 목난사 이거는 이제 예, 나중에 할 겁니다. 저희가 이거 뭐 지계 소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중요도가 뭐 중요한데 이번 학기에는 그냥 뭐 약간 좀 제가 그렇게 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교재도 그렇고 뭔가 시를 중요시 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나중에 넘어가면은 이제 소설 이런 것들도 중요시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의 전통 그리고 산문의 전통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를 심각하게 안 하고요. 문심조령, 시품, 문선, 옥대신령은 이 우리 교재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는데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활용해서라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요거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수업 안내를 좀 드리자면 유진남북조 시를 아마 다음번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좀 많아요 양이. 그러면 다음 주 초까지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험 수업 이거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우리는 매번 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통해서 수업 참여도 점수에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퀴즈는 반영 안 됩니다. 그냥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2일 날 학교 측에서 이제 교실 수업이 과연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네요. 결정 나오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께 예,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쪽에서 아마 결정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